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네. 30일 통상임금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이 노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전문가 Q&A에서 노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장님들의 고민을 타파해드리는 이기쁨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쁨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페미니의 시국광장 전문가 Q&A에 지금까지 노무, 법무, 세무 다 합쳐서 올라온 질문이 총 진짜 많네요. 1726개인데 노무 질문이 625개예요. 그만큼 사장님들이 노무 관련 고민이 진짜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노무사님께서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노무 주제 2가지를 가져오셨다고요. 예, 해고와 퇴직금입니다. 이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해고와 퇴직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해고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곰탕집을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저와 제 남편, 아들, 그리고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일한 직원이 아이가 아프다고 2월까지만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지난주부터 지각이 잦고요. 조기 퇴근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같이 일한 정도 있고 해서 그냥 뒀었는데 바쁜데 일손이 비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그만 나오라고 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고 싶은데 혹시나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 걱정입니다. 잦은 지각, 조기 퇴근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이제 사례를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결론은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요? 예. 일단 우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네. 이제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둘째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셋째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넷째 법에서 금지하는 기간의 해고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서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판단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해고 사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있는지를 네.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즉 사장님이 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지를 봅니다. 위 사례에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해고 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조금 공고를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가급적이면 이제 직원과 잘 협의를 해서 음. 네, 퇴사 시점을 조금 앞당기거나 음. 정해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네,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통상임금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30일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한 달치 임금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사장님께서는 흔히 한 달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달치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잠깐만. 해고 예고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공식이 있는데요. 네. 예, 우리가 통상 시급하고 통상 1급을 이제 순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통상 시급과 통상 1급 통상 시급은 월 임금에 나누기 209시간을 하는데요. 209시간.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1시간에 통상 시급이 나오죠. 그래서 통상 1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네. 통상 1급은 아까 1시간의 통상 시급에 이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그 하루에 임금이 나오는데요. 그 임금에 곱하기 30을 하면 네, 해고예고 수당이라 해서 통상 임금의 30일치가 산출됩니다. 어허. 보통 월급은 우리가 주 5일에서 그다음에 유급 주일 1일까지를 해서 보통 약 26일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해고예고 수당은 법에서 30일의 통상임금으로 정확히 숫자를 기재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 근로자의 한 달치 임금만 지급한다라는 거는 네, 법이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법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제 3개월 미만인 경우. 네, 그다음에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네, 이제 세 번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해고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해고해고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계속 답답해지는데. 우리 이제 사연 속 그 사장님의 직원 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일단 일을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네. 예, 근데 2월 말 전에 사장님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하면, 네. 예, 결론적으로 30일치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 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네. 30일 통상임금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풀려고 하면 서로 너무 이게 상처대로,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그리고 일자를 함께 밝혀야 된다고 하셨어요. 원칙적으로 서면은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종이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일자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나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 사연 같은 경우는 잦은 지각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몇 월 며칠 지각 1회, 몇 월 며칠 지각 1회, 몇 월 며칠 결근 1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은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문자하고 이메일은 종이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서면 통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해고 자체가 우리 사장님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셨어요. 잦은 지각 조퇴, 손실을 사실 주긴 줬단 말이죠.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다만 법적으로는 조금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핵심 포인트는 이제 우리 사장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사연을 보면은 사장님, 남편, 아들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시고 직원이 3명이었거든요. 상시근로자는 그럼 3명으로 책정이 되나요? 사장님 사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입니다. 본인 빼고 다네요. 우리 상시근로자 수에서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는 가사사용인, 파견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끼리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인데요. 네. 남편, 그다음에 아들과 함께 사시는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직원 3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남편, 아들 그리고 직원 3명 이렇게 총 5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특이하네요. 요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은 일단은 그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굉장히 좀 긴밀하고 친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서로의 사정도 조금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퇴직금입니다. 제가 또 사연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사 2년차 카페 사장입니다.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작년 여름부터 알바를 고용해서 2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싹싹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바생이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일한 지 7개월밖에 안 돼서 줘도 될지 고민입니다. 알바생은 면접 볼 때부터 1년 넘게 다닐 거라고 얘기하기는 했었는데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도 갑자기 큰 목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고민입니다. 노무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좀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4주 평균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7개월 일했어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1년을 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 시에 그러면은 지급을 좀 해줄 의무가 좀 따라 붙나요? 실제 근로한 기간이 7개월이고
만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허. 알바비를 가불해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장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예, 가불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선택 사항입니다. 아 잠깐만. 아 그렇게 말고 가불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예, 안 되나요? 가불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없대요.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비상시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로자가 출산, 재해, 질병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면 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아, 즉 이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직원의 이런 요청이 온다고 하면 향후 이제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 서면으로 가불 금액이나 네. 가불 시기, 음. 가불 변제 방법 이런 거를 근로자하고 좀 합의를 해서 서면으로 남겨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좋고 마지막에 근로자 서명까지 받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인데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쁨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